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 순간, 내가 뭘 사러 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어색하게 웃으며, 어, 그, 저기, 이렇게 말을 흐린 적은 없으신가요?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가물가물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무서운 생각. 혹시 나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깜빡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5세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원고를 쓰고 강연을 하고 새로운 책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손이 조금 떨려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분의 머리는 30대처럼 또렷합니다. 반면 70세도 안 된 나이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김형석 교수님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5세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중년 신사와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뇌의 놀라운 비밀이고, 두 번째는 256년을 살았다는 세계 최고령 인물이 실천했던 5가지 장수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본인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 정말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1장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뇌의 놀라운 비밀. 뇌에 대한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믿고 계셨나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어간다. 기억력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뇌는 한번 늙으면 돌이킬 수 없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60대, 70대는 물론이고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105세까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70세에 치매에 걸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비밀은 인지 예비능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비상금 같은 것이죠. 은행 통장에 비상금이 많으면 갑작스런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평생에 걸쳐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5세가 된 지금도 뇌가 이렇게 또렷한 것입니다.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방법. 이제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 뇌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뇌세포 만들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특별한 세포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 기능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속 해마라는 부분에서 신경 생성이 일어나면 해마의 부피와 기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억력과 학습력이 보존되고 증진되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기분 장애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마의 뇌세포 성장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뉴런을 키우는 것은 우리 뇌를 완전히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두 번째, 혈류가 전부다. 뇌에 생명수 공급하기.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정말 배고픈 기관입니다. 첫째로, 우리 뇌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뇌가 우선순위라는 뜻이죠. 둘째로, 뇌는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소비합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 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정말 배고픈 기관입니다. 신체 전체 혈당의 40에서 60%를 혼자서 다 소비해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혈액은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뇌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뇌의 능력 또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를 풀자. 교감신경계 안정만으로도 단숨에 뇌가 변할 수 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스트레스는 생명 유지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심리적, 육체적 반응입니다. 즉,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건강상 이점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투쟁 도피 반응은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포식자에게 쫓길 때 더 빨리 뛸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는 2톤짜리 트럭도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습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켜서 대뇌 순환을 둔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게도 끔찍한 소식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 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기적의 방법. 자, 이제 정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 산책하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10분만 걸어보세요. 당신의 두뇌는 물론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달콤한 뇌 영양제.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됩니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거든요. 3. 똑바로 앉기. 자세만 바꿔도 뇌가 깨어납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아보세요. 느낌이 다르시죠?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뇌의 안전지대 탈출.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서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시면 왼손으로, 왼손잡이시면 오른손으로. 지금 당장 자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5. 블루베리 먹기. 기억력을 살리는 작은 기적.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뇌 영양제죠.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뇌의 새로운 방 만들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워보세요. 사전을 찾아보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누군가에게 써보세요. 7. 더 좋은 하루 시각화하기. 마음의 리허설.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삶 전반의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습니다. 내일 있을 좋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성공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8.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뇌의 휴식 시간.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그 방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그냥 즐겨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으로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9. 좋은 향기 맡기. 코로 들어가는 행복 에너지.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서 인지 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자주 보는 곳에 붙여보세요.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따뜻한 집이 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뇌를 바꾸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뇌과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256년 장수의 비밀.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전해지는 중국인 이청훈.
1677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256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9번의 황제가 바뀌는 것을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였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30년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청나라 황실에서 그의 150세 생일을 축하했다는 공식 문서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256년이라는 수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설로 전해지는 그의 장수 비법들은 현대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청훈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깊은 산중에서 살며 몸에 좋은 약초를 캐고 장수 비결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한의사인 동시에 약초의 조예가 깊은 약초 연구가였습니다. 몸에 좋은 건 알뜰살뜰 챙겨 먹은 덕분인지 그의 연애사도 놀랍습니다. 그는 생전에 24명의 부인을 거느렸으며 180명의 후손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0살이 넘었을 때도 중년 같은 건강함을 유지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200년을 넘게 산 이청훈이 실천한 5가지 장수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습관, 구기자차. 오래 사는 것을 먹어라. 이청훈이 가장 강조한 건 오래 살려면 오래 사는 것을 먹어라였습니다. 그가 매일 마신 게 바로 구기자차였습니다. 구기자는 정말 놀라운 열매입니다. 비타민 X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며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옛 의학자들은 구기자의 효능을 딱 한마디로 강로라고 불렀습니다. 늙음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구기자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된 구기자를 가루로 내어 꿀과 함께 환을 만들거나 가루 한 숟갈에 꿀 한 숟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볶은 구기자를 물에 끓여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건강한 차라 언제든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습관, 소식. 배는 80%만 채워라. 이청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배부르면 위장이 상하게 된다. 2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과식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량의 음식을 여러 번 나누어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그의 장수 비법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소식을 하면 우리 몸의 리보솜이라는 부분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인데 과식을 하면 이 리보솜이 과부하가 걸려서 쉽게 망가집니다. 리보솜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인 셈이죠. 식사할 때 평소에 80% 정도만 드세요. 배가 약간 고플 때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크게 먹는 것보다 5번 정도 나누어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장수 습관, 규칙적인 채식. 텔로미어를 보호하라. 이청훈은 규칙적으로 채식 식사를 했습니다. 완전 채식은 아니었지만 주로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드셨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채식의 장수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아몬드, 렌틸콩 같은 식재료에는 카로티노이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를 보호해줍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수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반대로 텔로미어를 잘 보호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색깔 있는 채소를 드세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일주일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 장수 습관, 많이 씹기. 뇌를 자극하는 간단한 비법.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씹는 행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습니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 발생 확률이 1.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껌이나 오징어 같은 쫄깃한 음식을 조금씩 씹어보세요. 식사할 때도 평소보다 더 많이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치아 건강도 꼭 챙기시고 필요하면 틀니나 임플란트로라도 씹는 기능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장수 습관, 계속 일하기.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수십 년에 걸쳐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실업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105세 김형석 교수님도 지금까지 계속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계시죠. 평생에 걸친 지적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정년이 은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세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원봉사, 집안일, 정원 가꾸기, 손자 돌보기도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몸과 머리를 계속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장수 루틴 만들기. 지금까지 5가지 장수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구기자차 한 잔 마시기. 평소 식사량의 80%만 먹기. 색깔 있는 채소 하나 더 먹기. 평소보다 10번 더 씹기. 뭔가 의미 있는 일 찾기. 어떤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장수 비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귀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귀 안 들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청력 감퇴는 인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져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보청기 사용을 망설이지 마세요. 요즘 보청기는 성능도 좋아지고 크기도 작아져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외모 관리는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보통은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받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단정하게 꾸며보세요.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필요하면 피부 관리도 받으세요.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이면서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기를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기름진 부위는 피하시고 적당한 양을 드시면 됩니다. 넷째, 많이 씹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씹는 힘이 약해지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어서 비타민 부족으로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들더라도 치아 건강을 지키세요. 다섯째,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 장수 습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각지의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자원봉사, 파트타임 일자리, 집안일, 취미 활동도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몸과 머리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면증의 대부분은 잠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나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했더라도 늦게 잠이 들었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수면과 식생활의 리듬이 일정해야 신경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성호르몬 감소를 주의하세요.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남성에게도 찾아옵니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로감, 권태감, 우울증, 다한증, 두근거림, 불안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이 모두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상담받아 보세요. 남성 건강 클리닉이나 여성 갱년기 클리닉에서 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똑똑하고 건강한 정신을 위한 두뇌 게임 10가지. 나이가 들어도 뇌를 계속 젊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매일 30분 책 읽기. 우리는 모두 3가지 유형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지능, 유동적 지능, 감성적 지능이 그것인데요. 매일 3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이
이 세 가지 지능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매일 새로운 어휘 배우기. 새로운 어휘를 익히면 작업 기억을 증가시킵니다. 오늘 모르는 단어 하나를 찾아서 뜻을 알아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3. 컴퓨터 두뇌 트레이닝 게임하기.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두뇌 게임을 해보세요. 루미큐브, 스도쿠, 십자말풀이 등이 좋습니다. 4. 새로운 언어 배우기. 치매가 걱정된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하나의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늦게 치매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 예술 활동하기.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뜨개질을 하든, 도자기를 만들든, 예술 행위는 다른 두뇌 게임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좌뇌와 우뇌의 통합을 도와줍니다. 6. 자원봉사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두뇌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훌륭한 두뇌 강화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해마 같은 뇌의 특정 부분에서 노화로 인한 뇌부피 감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반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7. 창의적인 글쓰기 하기. 무엇을 표현하든 창의적인 글을 쓰면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켜 해마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시 쓰기, 편지 쓰기 모두 좋습니다. 8. 퍼즐 풀기. 십자말풀이, 직소 퍼즐, 스도쿠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정도 어린 사람들과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 새로운 길로 가기. 새로운 길을 택할 때마다 두뇌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 회백질 증가와 함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복잡한 런던 택시 운전기사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0. 새로운 것 시도하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든, 골프 레슨을 받든,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한 영상을 보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2장. 인생의 진짜 의미와 실천. 생각이 뇌를 바꾼다는 놀라운 진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뇌를 바꾼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민을 반복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우리 뇌에 문제가 됩니다. 미래나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면 결국 우울과 불안, 그리고 온몸과 뇌의 다른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고와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기억력 문제, 충동 조절 문제, 기분 장애와 관련된 측두엽의 활동을 모두 감소시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나쁜 감정이 들고 현재의 경험을 나쁜 기억으로 저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인지 기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절반이나 낮다는 것입니다. 2022년 노인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노후의 73,000시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 65세, 여성 70세였습니다.
당시 정년은 55세였으니까 퇴직 후 남성에게 남은 삶은 고작 10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퇴직 후 남은 삶이 20년을 훌쩍 넘어 3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생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긴 시간입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한 60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해보면 놀랍습니다.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입니다. 80세까지 건강하다면 60세부터 20년 동안 약 73,000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약 76,000시간을 일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보면 정년 이후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거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찍 은퇴한 뒤 여행과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상은 좀 달라요.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세요. 75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물론 현역 시절처럼 매일 8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좋고 집안일이나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됩니다. 행복한 장수를 위한 10계명.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하라. 행복의 첫째 조건이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둘째, 감사해라. 없는 것에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매일 5가지씩 감사하라. 셋째, 대화하라. 마음이 잘 맞고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라. 나이 들어서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넷째, 공부해라. 평생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여섯째, 많이 웃어라. 나이 들어 잔주름이 많아도 웃는 얼굴은 평안해 보인다. 일곱째, 수다 떨며 살아야 한다. 입과 혀를 많이 움직여야 치매 예방에 좋다. 여덟째, 주변 소중한 이들에게 먼저 전화해라. 사랑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나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열째, 이웃에 친절하라. 지혜로운 노인은 베풀고 산다. 먼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 건강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흔히 뇌는 20대까지 성장하다가 30대가 되면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정교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정보력과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되고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면 어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은 오히려 20대보다 더 높아집니다. 80대가 되어서도 뇌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이전처럼 가족 및 친구들과 어울리고
독서와 영화 감상 같은 취미 활동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안에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7만 3천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뇌는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배운 것, 오늘 웃었던 것, 오늘 사랑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뇌는 사용할수록 젊어집니다. 마음은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집니다. 105세 김형석 교수님처럼, 전설로 전해지는 이청훈처럼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여러분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들, 가장 품격 있는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